여러분, 오늘 영상은 진짜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박진석이 평생 믿어온 가족이 사실 누군가가 만든 가짜 이야기였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박영란은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고요. 원룸문이 열렸을 때 들어온 사람은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이 본 문자 한 줄. 쌍둥이 살아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고성이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박진석이 은호라는 이름 앞에서 굳어버리는 장면에서 소름 돋으실 거예요. 박진석은 그날 밤 문자 한 줄 때문에 자기 인생이 통째로 뒤집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침실 불을 끈 뒤에도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숨기는 게 있다는 의심이 피곤을 눌러버렸거든요. 박진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사람은 정말 누구지?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박진석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비서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어요. 잠결에 받으려다 멈칫했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저장해 둔 적 없는 번호인데 전날 밤 고성의 휴대폰에서 옮겨 적어둔 그 번호와 끝자리 4개가 같았거든요. 박진석이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잠시 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저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하필? 지은호 그 인테리어 회사의 TF 팀장? 네, 맞아요. 지금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진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는데요.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지은호가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회장님 번호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아침 집에서 큰일이 생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박영나 씨가 집을 나갈 거예요. 그 말에 박진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웃음 아닌 웃음이 나왔어요. 영나가 집을 나가? 말도 안 돼. 그 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회장님이 모르세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회장님이 먼저 흔들리셔야 해요. 박진석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새벽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누가 자기 가족을 들쑤시는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아니에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랐지 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내가 당신을 지금 당장 고소해도 해도 돼요. 지은호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더 많아지거든요. 회장님, 오늘 회사로 오시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회장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요. 통화는 그 말로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는데요. 마음만은 쿵쿵 울렸습니다. 같은 시간 박영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더 이상 착한 딸이라는 이름으로 숨이 막히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박영란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운 침묵을 깨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스케치북, 태블릿, 펜, 그리고 아주 작은 통장 한 권. 박영란은 그 통장을 꾹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오래 버티지는 못해.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어. 박영란은 마지막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길게 쓰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일부러 짧게 적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글자를 다 쓰고 나서도 펜 끝이 종이에 닿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박영란은 처음으로 숨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는데요. 그 바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고 있구나. 박영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영란가 향한 곳은 화려한 집도 넓은 스튜디오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원룸 작업실이었어요. 박영란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웃음이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 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박영란은 그 울음을 삼키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란의 머릿속엔 한우진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란야, 너는 진짜 재능 있어. 너만 믿어. 그리고 지은호의 말도요. 하고 싶은 거면 해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박영란은 그 두 문장을 붙잡고 손이 떨려도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기사이자 보디가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영란가 숨 쉴 구멍이 되어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오빠 나 집 나왔어. 이 말 한마디에 이지환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바로 말해. 작업실 예전에 말했던 그 원룸.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지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영란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영란은 그때까지도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먼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영란가 원룸 문고리를 돌리려던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빠르고 무거웠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영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박영란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는데요. 박진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뭔가 더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영란가 억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나 잠깐만. 잠깐이 아니지. 너는 지금 도망치는 거야. 박진석은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좁은 공간, 작업대, 태블릿, 스케치. 박진석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냐? 이딴 걸로 박영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딴 것이라는 말이 자기 꿈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들었거든요. 아빠, 이건 내 인생이야. 그 순간 이지환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영란 씨 팔부터 놓으세요. 아파요. 박진석이 이지환을 노려봤습니다. 이지환, 너는 이미 사표 낸 사람이다. 내 딸 앞에서 이름 부르지 마. 이지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표는 냈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영란 씨가 원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말에 박진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원해서? 내 딸이 뭘 안다고 원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면서 박영란가 울컥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빠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박진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찔림을 바로 분노로 덮었습니다. 말대꾸 하지 마. 집에 가. 박영란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박진석의 손아귀는 더 세졌습니다. 결국 박영란은 끌려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박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환이 따라오려는 걸 박진석이 눈빛으로 막았는데요.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영란가 마지막 순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 한마디가 이지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영란은 내내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자꾸만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지? 박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는데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진석은 박영란을 거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고성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척했습니다. 영란야,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박영란은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내가 걱정돼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박진석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작업실 혼자 나가서. 고성이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박진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박영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외출 금지야. 그리고 그런 그림 그만둬. 박영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웹툰이에요. 제 꿈이에요.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꿈? 내가 꿈꾸는 동안 이 집안은 현실을 살아. 너는 결혼 준비나 해. 결혼이라는 단어가 박영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결혼 제가요? 그래. 집안 망신 더 시키기 전에. 박영란은 참아왔던 게 터졌습니다. 숨이 막히듯 올라오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빠 체면을 위해서예요? 박진석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엄마도 똑같아요. 박영란가 고성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아빠 편이에요? 내가 울어도 내가 아파도 엄마는 늘 아빠 말 들어만 하잖아요. 고성이가 당황한 척 다가오려 했는데요. 박영란은 피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이런 집안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진석의 눈빛이 잠깐 얼었습니다. 박영란의 질문이 금기를 건드렸거든요. 박진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을 갈랐고 박영란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뺨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때렸어.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요. 박영란의 눈이 커졌고 고성이가 여보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이를 향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박영란은 뺨을 감싸 쥐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 때렸어요? 진짜로요? 박진석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버릇없이 굴었으니까.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릇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말하면 왜 죄가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평소보다 더 지친 얼굴이었는데요. 거실의 공기를 한 번에 읽었습니다. 박영란의 붉어진 뺨, 고성이의 떨리는 입술, 박진석의 분노. 박성재는 곧장 박진석 앞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아버지, 손 대시면 안 되죠. 박진석이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박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 맞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고성이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빠져. 이건 우리 부부가. 박성재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인생에서 좀 빠지세요. 그 말에 고성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도 멈칫했는데요. 박성재가 고성이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너. 저 다 봤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못해요. 고성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말에서 힌트를 들었습니다. 다 봤다라니. 고성이가 뭘 했다는 거지? 박성재는 박영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방에 가자. 오빠가 옆에 있을게. 박영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나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건 박진석과 고성희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애써 숨을 고르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성재가 요즘 많이 예민해요. 회사 일도 많고. 박진석은 고성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가 뭘 봤다는 거야? 내가 뭘 했길래? 고성희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내 말만 믿었다. 근데 오늘 나도 더는 모르고 못 넘어가. 고성희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가장 따뜻한 얼굴을 꺼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흔들리면. 박진석은 그 따뜻함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따뜻함이 진짜였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이가 잠든 뒤 화장대 위에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아니라 은호라는 이름이 적힌 메시지방이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저장해둔 이름이 그랬어요. 은호. 박진석은 그 이름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하필 은호였을까요? 그리고 왜 고성이는 그 이름을 숨기는 듯 지우려 했을까요? 박진석은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회장실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깔끔한 옷차림이었는데요. 눈빛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익다. 그런데 그 낯익음이 단순히 분위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어젯밤 전화 무례했어.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례한 건 제가 아니라 회장님 부인이었죠. 박진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 부인 고성이가 너한테 뭘 했다는 거야? 지은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기록이에요. 한우진 씨 지금 한국에 있고 간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의 공여자가 저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우진이한테 간을 줬다고? 지은호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 부인은 그 수술을 사고로 만들려고 했어요. 뭐라고? 공여자 동의서. 그거 회장님 부인이 어떻게 받아냈는지 아세요? 저희 가족을 들이받았거든요. 박진석은 말이 막혔습니다. 들이받았다라는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그 순간 박진석은 자신이 아는 고성희의 얼굴이 아니라 처음 보는 고성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얼굴.
박진석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다만 회장님이 진짜 알아낼 용기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박진석이 서류를 넘기는데 지은호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우진 씨는 제 오빠예요. 박진석이 손을 멈췄습니다. 오빠? 지은호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쌍둥이 오빠요. 저는 동생이고요. 한우진이 오빠, 지은호가 동생.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어가 어제 박영나가 흘린 말과 이어졌거든요.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는 누구지?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부인, 고성애 씨예요. 박진석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왜 숨겼지? 왜 한우진이와 지은호를 이 집안에서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지? 지은호는 박진석의 표정을 보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기억하거든요. 박진석은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질문이 동시에 터졌는데요. 그 질문의 끝에는 하나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와 결혼한 거지? 박진석은 회장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지은호 씨, 내 말이 사실이면 난. 지은호가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느끼는 배신감, 그거 저희는 20해 넘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도 똑같이 느껴보셔야 해요. 박진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지은호가 내민 기록들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 박성재가 들어오자마자 박진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박진석의 가슴을 더 세게 후벼 팠습니다. 아들만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어. 박성재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확실히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숨기는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이자 박성재도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 말이면 다 믿으셨잖아요. 제가 말하면 제가 미친놈 취급받았을 거예요. 박진석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났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투자 파트너로 함께하는 플래그십 매장 리뉴얼 건 때문에 어차피 만나야 할 사이였는데요. 박진석은 처음으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이지혁을 찾았습니다. 이지혁 대표,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이지혁은 박진석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다. 말씀하세요. 박진석은 숨을 한번 고르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내 집안에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당신 회사 TF 팀장, 지은호 그 사람. 당신은 믿을 만한가?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누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속은 단단해요. 그리고 아주 오래 참고 있었던 사람이죠. 박진석은 그 말에서 또 한 번 숨이 막혔습니다. 오래 참고 있었다라니.
대체 무슨 일을 참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온 박진석은 저녁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차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네요. 박진석은 찻잔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희야, 나한테 할 말 없어? 고성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은호. 그 사람이 누구야? 고성이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피가 빠졌습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지은호가 한우진이한테 간을 줬다더라. 그리고 지은호가 한우진이 쌍둥이 동생이라더라. 고성이의 손에 들려있던 찻주전자가 살짝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황급히 웃음을 붙였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박진석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엄마가 너라더라.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말을 잃었는데요. 그 침묵이 박진석에게는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성희야,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속이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고성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라 정말 본래의 얼굴로요. 그럼 여보도 솔직해져요. 여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박진석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성이가 천천히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날 그 화재 사건. 여보도 서류에 사인했잖아요. 박진석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화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박진석은 오래전 흐릿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연기, 아이 울음, 그리고 병원 복도. 그때 자신이 왜 병원에 있었는지, 왜 누군가에게 서류를 건네받았는지 기억이 끊어진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사인했는데?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가 잊은 거면 잊은 대로 사는 게 좋아요. 여보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박진석은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당신도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박영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나는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 붉었고 눈은 더 붉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영나야, 어른들 얘기야. 너는 방해. 박영나가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내가 왜 어른들 얘기에서 빠져야 해요? 내 인생 얘기잖아요. 박진석은 그 순간 박영나가 지은호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예요. 내 인생을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 말들이 서로 이어지며 박진석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성이의 말만 믿지 않겠다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 휴대폰 내놔.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보, 그건 사생활 침해. 나는 내 남편이야. 박진석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가족을 속였어. 이제는 내가 확인할 차례야. 고성이는 잠깐 버티더니 느릿하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성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표정을 보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대비해뒀다. 박진석이 휴대폰을 켰을 때 메시지함은 깨끗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사진도 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뭘 찾으려고요? 저는 숨길 게 없는데. 박진석은 그 웃음이 도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발이 박진석의 성격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집을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기사에게도 말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가족 문제를 처리해 주던 사설 탐정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은 작았지만 박진석은 그 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박진석은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고성이, 내가 결혼한 그 여자가 숨긴 걸 전부 찾아줘. 탐정은 잠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날 밤 또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였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지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진석이 이제야 움직이네. 늦었어, 여보. 고성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 겨울. 그리고 그 아래 손글씨로 단 한 줄. 쌍둥이 정리 완료. 고성이는 그 서류철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아,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이 판은 내가 짠 대로 돌아가. 그때 고성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성재가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재야.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고성이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뭘 그만해? 더는 못 봐줘요. 내일 아버지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할 거예요. 그 말에 고성이의 손이 서류철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정말 내 편이 아니구나. 박성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편이었던 적 없어요. 저는 아버지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 편이에요. 고성이는 그 말에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켜봐.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고성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고성이가 증거를 숨긴 게 아니라 증거를 미끼로 던질 준비를 끝냈다는 거리요. 그리고 박진석이 파헤치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탐정이 박진석에게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 앞 젊은 고성이, 그리고 그 옆 서류에 서명하는 남자. 놀랍게도 그 남자의 얼굴이 분명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맞아? 탐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잊고 있었던 밤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사진 아래 적힌 글자를 읽었습니다. 사망 신고 일건 처리. 박진석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망 신고. 누구의 사망 신고였을까요? 한우진? 지은호? 아니면 박진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지은호는 작업실에서 한우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수술 후 회복 중이었는데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은호야, 박진석 회장님이 움직이면 엄마도 움직인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무섭지 않아? 지은호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숨고 사는 거야.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오빠, 이번엔 끝내자. 엄마가 쌓아 올린 거짓말, 박진석 회장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자. 한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통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박진석 회장님이 탐정까지 붙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성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진짜 카드를 꺼낼 때네. 그날 오후 박진석은 박성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성재야, 내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뭐야? 오늘은 돌려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 박성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치 오래 참아온 숨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이 있어요. 겉으로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약점을 쥐고 흔들어요. 영라한테도 그랬고 우진이한테도 그랬고요. 박진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대체 누구냐? 왜 내 입에서 그 이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진이를 직접 본 적 있어요. 어머니가 몰래 병원으로 데려갔던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먼 친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진이한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시 나타나면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또 동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동생이 지은호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은호가 동생이고 한우진이 오빠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확신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박진석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방을 잡고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는데요. 박진석의 마음은 하나도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누군가가 조종한 감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있다. 내일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시려면 혼자 오세요.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해요. 박진석은 답장을 읽고도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그 말은 곧 더 큰 진실이 기다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고성희는 박영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고성희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요. 문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방 안에서 박영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이라는 말, 이제 안 믿어요. 고성희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럼 거래하자. 너 웹툰 계속 그리고 싶지? 좋아. 대신 내가 엄마 말 들을 때만이야.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뭘 하라는 건데요? 고성희는 마치 준비해둔 대답처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는 자선 전시회. 거기서 내가 박영나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내는 대신 엄마가 정해준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박영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또 선물처럼 던지고 목줄을 채우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거절하면 너희 아빠가 찾고 있는 진실, 내가 먼저 세상에 던질 거야.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아빠도 같이 무너질 거고